안녕하세요. 최고의 산후도우미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포근한 도우미의 우아한 민주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행복한 첫 달을 위해 그 시작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출산 예정일 산모님들께서 산후관리사를 알아보실 때 막연히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맘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대표 질문들을 뽑아 답변을 드리면서 산모님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약, 신청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쯤 예약을 하면 되는지, 보건소에 꼭 방문을 해야만 하는지, 업체에 예약할 땐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산후도우미 예약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님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업체, 제공기관 두 군데 모두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관리사님을 파견하거든요.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산모님 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중에 1가지 정부 바우처 유형을 받게 되실 거예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정부24나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보건소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실 때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정부 바우처 유형이 나오시면 산모님께서 선택한 업체에 알려주시고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산모님들은 좋은 관리사님을 예약하기 위해서 미리 업체를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업체 예약은 보건소 신청과는 상관없이 2-3달 전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우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서 보시면 출산 예정이라고 출산일은 날짜가 카운트 되지가 않네요. 산모님이 요청하신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제공기관은 바우처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3주, 15일을 예약하셨다면 15개의 바우처가 생성이 되겠죠. 주말, 공휴일, 빨간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화 출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아기가 병원을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3태아 이상의 경우 80일 이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 산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요. 저희 아기들 1.2kg로 태어나서 니큐에 있는데 아직 언제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오시거든요. 날짜만 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퇴원일로부터 바우처 유효기간이 카운트 되시는 거예요. 일단 업체에서 상담하시는 분의 태도나 얼마나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중간에 관리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업체의 대응과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산모님께서 업체 상담하실 때 확인하셔야 할 부분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산모님의 출산 예정일하고 조리원에 가신다면 몇 주 정도 가시는지 알려드리면서 그 날짜에 가능한 관리사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두 번째, 관리사님이라면 필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님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관리사님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교체가 얼마나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관리사님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큰아이나 남편 또는 다른 가족이 상주한다면 추가 서비스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대형견인지 소형견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무실에 있었을 때 경험담인데요. 산모님께서 반려동물이 있다고 예약할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불편하지 않은 관리사님을 보내드렸는데 가자마자 9시 5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청 큰 대형견이 있었던 거죠. 대형 반려견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관리사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관리사님이 교체를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관리사님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자차로 이동하시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신생아 면역력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약 신청 관련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산후도우미의 업무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규정 내 업무 범위와 추가 요청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는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 서비스 내용입니다.
관리사님의 하루는 신생아 위주로 돌아갑니다. 아기에 관한 모든 일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시고요. 산모님 건강 상태 체크나 식사 준비, 그리고 산모님과 아기가 있는 공간의 간단한 청소와 빨래 정도는 관리사님이 해주시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해보신 분들은 100만% 공감하실 텐데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절대 모를 아픔이 있어요. 출산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인지 가슴 마사지를 해주시는지 물어보시는 산모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둘째 낳고 조리원을 못 가서 일주일 후부터 젖이 돌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딱딱해지고 핏줄이 다 튀어나올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님께 마사지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었는데 관리사님께서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따뜻한 수건으로 가벼운 마사지는 도와주셨었어요. 이 정도는 관리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큰아이가 있을 경우에 추가금을 내시고 등하원이나 빨래, 간단한 정리정돈 정도는 요청하실 수 있고요. 남편분이나 친정어머니 등 산모님과 아기 이외의 가족이 상주할 경우에 업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추가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